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사 보고서 계속하겠습니다. 이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동양 메이저라는 종목을 4천 원 미만에서 편입해서 6천 원 주변에서 편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6천 원 주변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재무제표가 나오는 시기에는 눈을 부릅뜨고 포트의 종목들을 모두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후행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보다 확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동양메이지의 차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화살표 위치가 두 번째 원인점이었어요. 예술적 분석에서 이미 다 공부하셨어요. 공부하셨지만 두 번째 원인점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미 추세는 깨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우 반등을 주었었지만 결국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떨어졌을까요? 당시 감사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반기 검토 보고서 맨 아래를 보십시오. 한영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으시죠? 나와 있죠? 자, 어디에서 먼저 이상한 대목을 찾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시죠. 토지와 같은 고정자산은 장부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영업이익이 10억 적자인데요. 토지 가격이 100억 올랐다고 해서 90억 원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재평가를, 토지는 재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재평가했다면 이거 뭔가 좀 구린 냄새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토지를 재평가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자본의 유실이 커서 억지로라도 뭔가 없는 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한영에서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순손실이 487억 원이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아져서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유에 대해서 주석 22에 기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석입니다. 맨 아래를 보십시오. 재무제표 작성의 전제가 된 계속기업 가정은 부채 상환이나 기타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차입금의 차환 또는 만기 연장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된다라고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돌려 말한 것 같죠? 돌려 말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 유동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생겼어요 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돌려 말한 겁니다. 앞서 거론해 드렸듯이 회계법인은 감사 보고서를 딱 부러지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보고 혹시나 자금 조달 계획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그 회계법인이 골치 아픈 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꽈놔요.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는다면요. 누구한테 이번엔 소송을 당할까요?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슬쩍 유사시에 면피할 수 있는 글귀를 반드시 남기는 편입니다.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기는 편이에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 표시와 관련된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뭐 그런 뉘앙스를 슬쩍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감사의 최종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감사 의견 나와 있죠. 적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적정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저 일반적인 회계 원칙을 위배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적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감사인이 회사의 모든 문제점을 다 찾아주지는 못하겠지만 전체 기업을 훑어보기 전에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먼저 보시는 것을 저는 항상 추천해 드립니다. 회계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회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끼실 수가 있어요. 저 역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감사 보고서입니다. 물론 감사인들 못지않게 모든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무척 떨어지는 삶이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도 감사 보고서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러면 지난 2010년 1월 22일 거래가 중단된 한국기술산업의 감사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외부 감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내부 통제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항목에서부터 내부 통제와 관련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내부 통제 부분이 별로 안 좋다라고 쓰여 있죠. 한국기술산업은 지난 2008년도 말에는 한정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한정 의견은 뭐였어요? 앞서 거론해 드렸듯이 몇 가지만 보강하면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한정 의견이죠. 하지만 이후에 2009년도 회계연도에서는 의견 거절을 받게 됩니다. 의견 거절은 회계장부를 아예 보여주지 않거나 혹은 신뢰할 만한 접근이 되지 않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거래소 퇴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부분 한정의직의 의견을 받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가 뭐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네 투자자들은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잘 살피지 않는 편입니다. 한정 의견을 받았던 2008년도 최고 주가가 8,360원이었거든요. 한정 의견을 받고 난 이후에도 2009년 연중 최고 주가가 4,000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액면가 500원짜리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 이 종목의 마지막을 고했던 감사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처절하죠? 맨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이 회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라고 쓰였죠. 이게 바로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겠다. 의견 거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